오늘은 대한민국의 가장 믿음직한 방파제 일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일본인들의 지나치게 공손하고 예의 바른 모습에 고개를 갸우뚱해 본 적 있으실까요? 일본인들은 자기 잘못이 없는데도 무조건 90도로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라며 강박적으로 외치곤 합니다. 일본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에서 흔히 보이는 모습이죠. 가만 생각해 봅시다. 그러고 보니 왜 일본인들은 가게를 열면 아무리 잘 되고 인기 맛집이 되어도 확장을 하지 않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규모로 대를 물려서 장사를 하는 걸까요? 일본인 하면 공통적으로 떠오르는 인상입니다. 이것은 1400년 동안 일본의 정신 문화를 지배해온 화 문화 때문입니다. 일본어로는 와로 발음하는 화는 일본의 정신이자 가치로서 일본인들의 국민성을 대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화에 의해 생겨난 장인 정신은 사실 알고 보면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일본 국민들에게 심어준 부끄러운 산물입니다. 일본은 100년 이상 된 가게들이 많습니다. 일본에서 100년 된 가게는 3만 개 가까이 되며 200년 된 가게는 4,000개, 1000년 이상 된 가게도 20곳 이상이나 됩니다. 대부분 같은 장소에서 같은 규모로 대를 이어 장사하는 곳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로 보면 태조왕건의 고려 건국부터 오늘까지 대대손손 물려받아 1000년 이상 장사하는 곳이 20곳이라는 믿기지 않는 사실입니다. 우동집, 초밥집, 찻집, 대장간, 여관, 도장가게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규모로 수십 년, 수백 년씩 대를 물려 장사를 합니다. 심지어 가게 장사가 번창해도 분점은 고사하고 가게 확장도 안 합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확장하고 싶은데 확장 그 자체가 자기 분수를 넘는 행동으로 후환이 두려워 못하는 거니까요. 만약 확장을 하거나 분점을 내서 가게를 넓히게 되면 그곳에서 더 이상 장사를 할 수 없도록 마을 주민들의 집단 괴롭힘과 따돌림 상황이 벌어집니다. 마을 전체 주민들의 집단 괴롭힘과 따돌림이 바로 이지매입니다. 자기 분수를 넘으면 마을 사람들의 강력한 이지매가 있었습니다. 이지매 다음은 인정사정 없는 사무라이의 응징입니다. 바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일본에서는 오랫동안 대를 이어가며 한 가지 일을 하는 장인 정신이 수백 년을 이어지는 것은 자기 스스로 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주변 상황에 따라 가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에 상응한 응징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부모들은 자기 자식이 자기보다 나은 삶을 누리길 원하고 자기보다 나은 직업을 갖기를 원하지만 지배 권력층이 이를 못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 상황의 분위기를 거스를 수 없는 환경에 직면하여 반강제적으로 가업을 잇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른 일을 시도해보다가 타인의 일을 뺏었다는 민폐로 인식되면서 집단이 지매를 당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렇게 수백 년을 지나 적자생존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부모가 하던 일을 물려받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부모가 하던 일을 자식들이 계속하다 보니 이제는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듭니다. 우동 가게에서 하는 일은 빤하지 않습니까? 허구한 날 반죽은 어떤 물로 할까? 어떻게 숙성할까? 우동면의 굵기는? 길이는? 면은 몇 도에 얼마나 삶을까? 별별 수만 가지 경우를 해보면서 각각의 우동집에서 제 나름대로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물이 장인정신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지배계급이 만들어낸 장인정신으로 포장된 세습의 결과입니다. 우동도 초밥도 심지어 젓가락도 일본에서 나온 모든 물건들이 이와 유사한 방법의 장인정신으로 태어난 명품이라는 것입니다. 우동가게 장인은 우동만 만듭니다. 카레우동, 볶음우동, 튀김우동 등등 우동 이름을 벗어나면 죽는 줄 압니다. 우동 이외의 음식을 만드는 것은 생각조차 하길 거부합니다. 우동이 아닌 이름을 썼다가 남들이 이것을 민폐라고 판단하면 후환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도장을 만드는 장인은 시대가 바뀌어도 장인정신으로 도장만 만듭니다.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팩시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의 변화와는 전혀 상관없이 회사의 상사가 만들지 말라는 지시가 떨어질 때까지 각각의 분야 범위 내에서 그들만의 장인정신으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더욱 더 놀라운 건 지금도 일본에서는 도장, 동전지갑, 전자사전, 팩스 등 시대에 뒤떨어진 수많은 제품들이 장인정신값이 들어간 비싼 값에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이 바뀌어도 장인들은 그들의 존재가 불필요해질 때까지 그들만의 길을 계속해서 정진합니다. 이 특이한 현상은 과거 1400년 전부터 내려오는 일본의 와 사상과 역사적 정치적 배경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요즘도 일본적인 가치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와는 일본인의 특질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필수 요소입니다. 일본의 6세기 아스카 시대 당시 지배계층 권력자인 쇼토쿠 태자는 중앙 집권 체제를 갖추면서 일본 최초의 헌법 17조를 선언합니다. 헌법 17조에서 쇼토쿠 태자가 가장 첫 번째로 강조한 정신이 화합을 뜻하는 와입니다. 와는 그냥 해석하면 사이좋게 지낸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사이좋게 지내게 될까요? 그것은 각자의 자리에서 아무런 불평 불만 없이 각자의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뜻은 간결하고 평화롭게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사이좋게 지내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소름 끼치게 싸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권력자들이 와의 정신을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도구로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지배 권력자들은 와 사상을 주입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벌칙을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권력 유지를 위해 개인의 능력보다는 집단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집단의 조화, 균형, 평화와 질서를 벗어나는 것은 금기시되는 행위로 생각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를 민폐로 간주하여 와를 어기는 사람들에게는 마을 모든 주민들에게 집단 괴롭힘과 따돌림, 이지매를 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논리를 태양계에 비유하여 본분을 벗어날 경우 궤도 이탈과 동일시하여 사회와 영원하고 완전한 분리의 벌칙을 내립니다. 물론 벌칙은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리는 집단 따돌림을 뜻하는 이지매 그리고 죽음입니다. 옛날부터 사무라이가 직접 나서서 질서를 깨트리는 사람을 죽였을 정도로 일본의 지배계층은 와를 궁시합니다. 질서를 깨트리는 판단 기준은 지배계층 즉 사무라이 마음대로이고 어떠한 항변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배계급에 대한 도전이나 신분 상승을 시도하거나 본분을 벗어난 행동을 하면 절대로 용납 못하고 오직 죽음뿐인 응징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다수의 일본 사람들은 1500년 전인 아스카 시대부터 불평불만 없이 자신의 분수를 지키며 살게끔 세뇌되었습니다. 또한 무조건 타인에게 고개 숙이고 친절하며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집단이 지매와 사무라이의 산교육을 받으며 뼛속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와의 실체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고 지배계층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죽여버리는 알고 보면 정말 무서운 문화입니다. 와는 12세기부터 19세기까지 이어진 막부 무사 정권이 권력을 유지하는 방법이었고 1800년대 메이지 정부도 이를 이용하여 사회를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 대부분이 집단이지매의 가해자이고 그들 또한 사무라이 산교육의 희생자이자 피해자입니다. 때문에 아직까지도 일본인들은 속마음을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우회적인 언어로 순화해서 말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의 나라,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의 나라, 제대로 된 욕도 없는 지구상 유일의 나라라고 부정적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하고 싶은 말도 못하면서 끙끙거리고 사는데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인식은커녕 뭔가 이상하고 깨름칙한 사람이라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퍼지기 시작한 2021년 일본 국민들이 도쿄올림픽 개최 반대 서명을 내며 각자 개인의 목소리를 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최고 권력층의 아베 신조 일본 전 총리는 자국민들에게 말했습니다. 도쿄올림픽 개최를 반대하는 일본 국민들은 반일적인 사람이다. 권력 계급들이 만들어낸 정말 무서운 일본 문화입니다. 빌력계층은 아직도 와 문화를 칭송하고 자랑하며 민주주의 국민들을 자기들 입맛에 따라 지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본의 폭설이 내려 고속도로에 2000여 대의 차량이 20시간 넘게 고립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고립되었다가 구조되는 사람들에게 물과 간식을 가져다 두고 인터뷰한 내용은 한결같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정부에 대해서는 고립 사태 발생에 대한 어떠한 불평불만 없이 물과 간식을 지급해줘서 감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폭설이 내린 날에 고속도로 운전한 본인의 잘못이라고 자책합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를 아시나요? 가스라이팅이란 가스 등 효과라는 심리학 용어를 의미하는데요. 가스라이팅은 유명한 연극 가스등에서 유래합니다. 가스등은 아내의 재산을 노리고 결혼한 남편이 속임수와 거짓말로 멀쩡한 아내를 정신병자로 만드는 연극인데요. 이 연극의 가장 핵심이 되는 장면은 집안을 밝히는 불빛인 가스등을 일부러 희미하게 해놓고 아내가 어둡다고 할 때마다 당신이 잘못 본 것이다. 왜 엉뚱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며 계속 핀잔을 줍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과 소리도 교묘하게 조작합니다. 아내는 항상 자신을 믿지 못하며 모든 생각을 부정하게 됩니다. 결국 남편의 감정과 생각에만 의지하여 고분고분하며 남편이 시키는 대로만 살아가게 됩니다. 일본인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유전자가 가스불에 일그러진 것을 알고 있을까요? 참 안됐고 안타깝습니다. 지금이라도 횃불을 비춰있는 그대로 세상과 자신을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트 이슈가 준비한 오늘의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이슈였습니다.